이렇게 무수히 많은 전자파들이 각자 파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파장이 다르다는 것은 일단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전자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공간 속에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자파들을 우리가 조명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조명은 뭐예요? 눈으로 보여야 되겠죠. 이게 밝든지 어둡든지 우리 눈에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바로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빛을 이용한 게 바로 조명이니까 우리는 이 가시광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전자파들은 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지개 보시면 7빛깔로 되어 있죠. 자, 그게 바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 7가지의 색깔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의 영역에 들어있는 색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전자파마다 파장이 다 다르듯이 이 가시광선 내에 들어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파장이 다 다릅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되느냐? 맨 끝에 있는 보라색의 파장이 대략 380의 미리 마이크로라고 하죠. 380 미리 마이크로 정도가 되고요. 빨간색의 파장이 760 미리 마이크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미리라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돼서 얘를 다른 말로는 380에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노메타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얘는 760의 나노메타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천문학에서 주로 쓰는 단위 중에 옹스트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A자에다가 동그라미 붙이면 보통 옹스트롱이라고 하는데 이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고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둘이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3800 옹스트롱에서 7600 옹스트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라색의 파장이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의 파장이 이렇게 된다면 이 파장과 이 파장 사이에 존재하는 파장들은 전부 다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바로 빛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장을 벗어나면 이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이쪽의 경계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죠. 적색. 그래서 이 760이라고 하는 파장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적색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적외선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보라색을 다른 말로는 자색이라고 하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보라색을 보통 자색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파장보다 적게 되면 그때 이거를 우리는 자색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명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등기구를 이용할 때 바로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명에 사용하는 영역은 크게 확대를 해본다면 가시광선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외선과 적외선까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명, 즉 조명공학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이 가시광선 영역 내에서 380이라든가 760 이 수치가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파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형이 진행하면서 가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쪽이 파장이 크다는 것은 파장이 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보라색 쪽의 숫자가 얘보다 작죠? 파장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느냐?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체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 적외선은 어떤 물체에 닿게 되면 깊이 뚫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표면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때 적외선이 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온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온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적외선 전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적외선 전구는 바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열을 만들어내는 데 쓴다 이거죠. 그런데 파장이 길다 보니까 특성상 깊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적외선 전구는 주로 표면을 가열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표면 가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얘는 대표적으로 도장공업이라든가 도장공업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같은 데 겉에 페인트를 입히고 그거를 말린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도장공업 또는 섬유 옷감 같은 데다가 물을 들인 다음에 말릴 때 그럴 때 보통 많이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쇄 같은 책 같은 거를 찍어내고 잉크를 말릴 때 이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적외선 램프가 되겠고요. 그 적외선 램프가 열을 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자외선 쪽은 파장이 작아지기 때문에 얘보다 더 작아진 거죠. 파장이 작을수록 물체를 깊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계속 점점 짧아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X선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X선이 바로 뭐냐면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몸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내부를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파장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 아주 두꺼운 물체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자외선은 바로 파장이 얘보다 더 짧아져서 물체를 잘 뚫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얘는 살균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시게 되면 그 컵이라든가 뭐 수저라든가 이런 식기 같은 거를 우리가 건조할 때 자외선 살균기라고 하는 장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외선 살균 등이 들어있고 거기서 자외선이 나오면서 자외선이 눈으로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그 자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균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포괄적으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해서 특수 목적의 등기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로 조명에 사용하는 등은 요 범위 안에 있는 등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형들이 섞여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정한 파형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그 특정한 색깔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등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